사무장 정밀감식하겠습니다. 자, 이국준 교수 강연자로 변신한 걸까요? 어제 오전에 국회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오후에는 국방부에서도 강연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국준 교수 강연 때마다 보면 항상 정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렇죠? 해군 명예소령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정복을 입고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에서 조사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사관과 신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는 이건 지휘관이 진짜 군인이다 이런 내용을 주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군인은 중요하다, 역할이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북한 기술명을 신속히 아주대명으로 옮긴 미군의 이제 헬기 이송 체제를 거론을 하면서 우리 국군도 응급환자 이송 체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당부까지 했거든요. 항상 어디를 가든 응급 헬기와 외상센터에 대한 얘기는 빠지지 않고 그렇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갔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을 대하면서 미소 짓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교수 정말 굳은 표정으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게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국준 교수가 이렇게 연일 그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뭐 정치인 뭐 이런 눈치 안 보고 평상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강연에서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즉 닥터 헬기의 무전기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교수는 한국에서 닥터 헬기를 7년을 탔는데 무전교신이 안 된다. 7년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다면서 200억 예산 고사하고 무전기를 달라고 한 것이 7년째인데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닥터 헬기는 현재 6대가 운영 중입니다. 근데 정부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11대까지 늘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닥터 헬기는 야간이나 기후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운항이 어려워서 과연 이게 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역시 미군에 있는 항공 의무 후송팀이죠. 더스트 호브는 1992년식 구형 헬기인데도 야간이건 악천후건 간에 환자를 무조건 이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닥터 헬기는 이보다 훨씬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몰 후에나 또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왜 의사가 기술력, 간호사 보충해달라고 하지 않고 헬기만 외치는 걸까요? 지금 보신 화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기 착륙장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이국종 교수가 12,000원을 주고 페인트를 사가지고 페인트 칠을 한 그 헬기장 보셨는데요. 이국종 교수, 헬기 타고 출동하다 순직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순직하면 그냥 나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지금 정말 급한 거는 습관화 그런 차이가 아니고, 의원님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화내면은 한두 번씩은 꼭 헬기 추락 및 전원 사망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미군들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무원하고 같이 소방 헬기를 타고 출동하다가 순직할 경우에 문인묘지에 가게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 대원들한테 제일 큰 영광일 겁니다. 나 그냥 떨어지면 국립묘지에 묻어달라,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이국종 교수가 유일하게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맞아요. 이국종 교수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마운 사람들 또는 동료, 이러면서 이들을 언급하거든요. 바로 이제 경기재난소방안전본부의 특수대응단 항공일팀의 이세영 소방령하고 그 팀원들을 얘기하는 헬기를 모는 팀원들을.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소방을 제외하면 보통 닥터 헬기와 소방 헬기는 밤에 잘 출동하지 않는다 계속 말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와 함께 전국을 누비는 이세영 팀장 같은 경우도 희한하게 이국준 교수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밤낮이 어딨냐. 당연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국종 교수와 경기소방의 인연이 2011년으로 일단은 거슬러 올라가요. 이 당시에 이제 석혜교 선장을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아주대병원에 당시에도 닥터 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이 된 계기가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서로 이제 헬기를 지원해주기 위한 이른바 석혜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업무 협약까지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경기소방에다가 헬기를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 헬기를 지원을 해줘서 아주대 중증 외상팀이 함께 사고 현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 지자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은 거죠. 이 두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같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헬기 안에서 서로 말을 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서로는 둘 사이는 눈빛만 봐도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했다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세영 팀장님, 인터뷰 좀 요청해 봤지만
우리 할 일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라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 이국종 교수가 강연을 하다가 소방 헬기를 몰다 순직한 이 공무원 얘기를 하면서 울먹인 적이 있다니 상상이 안 가요? 네, 맞아요. 지난 8월에 이제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어떤 사고를 좀 예를 들었냐면 소방 헬기가 한번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예. 뭐였냐? 세월호가 이제 침몰한 지 3개월 지난 뒤였죠. 2014년 7월쯤에 세월호 현장에 이제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강원도 소방 소속 이제 소방 헬기가 광주광역시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어요.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고를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소방공무원 5명이 순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네. 결국 이국준 교수는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 당일에는 왜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비행을 시켜가지고 강원소방의 이제 우리 파일럿들, 이제 조종사들을 왜 순직하게 만들었냐. 왜 나중에 꼭 그렇게 했어야 됐냐.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네. 당시 순직한 기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도 제가 전해지면 대단했던 게 주택가에 본인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계속 가다 근처 야산 근처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국준 교수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말 희생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항상. 그때 조종관을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채로 발견된 분이 계셔서 그때 참 놀라움을 줬었는데 역시 비슷한 분들은 같이 모이나 봅니다. 이국종 교수 해군 홍보대사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홍보대사가 됐을까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해군의 홍보대사를 임명하면서 다시 한국은 이제 예비역 제도가 없으니까 다시 해군에 어떤 직함을 줘서 오피셜하게 해군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런 것들이 미 해군에서부터 나온 실질적으로 굉장히 해군에서 많이 쓰는 프랙티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요, 수술복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해군 정복을 더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이게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군도 그렇고 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공직에 대한. 이국종 교수는 이례적으로 사실 의사 가운이나 정장 대신에요. 해군 장교 정복을 자주 입고 나타나서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교수는 2011년에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구출된 석혜균 선장을 치료한 인연으로 해서 해군 홍보대사에 위촉이 됐거든요. 그럴 때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해군 대위로 임명이 됐었고요. 네. 올해 4월에는 또 진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 전에 만난 자리에서도 바로 소령 이국종 딱 이렇게 관등 성명을 했던 상황이 있었죠. 맞아요. 이국종 교수는 해군 출신이에요. 실제로 해군 갑판병으로 입대를 했었거든요. 이국종 교수가 군하고 인연이 깊은 게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가 바로 6.25 전쟁 때 통신병으로 참전을 했는데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렇죠. 이국종 교수요, 해군 정복에 항상 여러 개의 휘장을 달고 나오는데요. 그 휘장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그 맨 위에 그 헬기 모양의 휘장은요, 예. 미 육군의 그 공주 강습 휘장인데, 미 육군에서 헬기 라펠 훈련 등을 하면은 수료하면은 주는 훈장입니다. 네. 휘장입니다. 또 아래 그 노란 휘장은 국민포장 휘장인데, 2011년 석혜균 선장을 치료항공으로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받은 거고요. 그 옆에 십자가 모양의 휘장은 적십자작인양인데 국군 간부 모두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요, 타협 없는 외과 의사 이미지에 저렇게 강직한 군인의 이미지인데요. 환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석혜균 선장과 오늘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 보면 성격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환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국종 교수를 아주 좋아해요. 영어 실무진들은 조금. 이국종 교수 과거 사진 보면요, 환하게 우는 사진도 있고 밴드 활동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석혜균 선장도 막 웃는 걸 보면 우리가 그냥 보는 이미지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가 봐요. 환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병원 관계자분들은 점점점. 그런데 사실 어제 자유한국당 그 나경원 의원 주최 토론회 가서도요. 의원들이 막 서로 이국종 교수하고 셀카 찍으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이 의원분들은 막 굉장히 그 고조된 분위기로 표정이 아주 밝았는데, 네. 그 와중에도 이국종 교수는 아주 시크한 표정, 그냥 우리가 평소 보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해요. 예, 다른 분들하고는 달랐는데, 저는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웃지 않으시는 분인가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이국종 교수가요,
이 밴드로도 아주 활동이 맹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그룹 사운드에 어레스트라고 있어요. 네네. 어레스트에서 베이시스트 겸 지도교수까지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힘든데요? 기타 담당이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바로 저분이 이국정 교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이국정 교수의 표정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락스피릿이 충만한데요? 지금 딱 완전 몰입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음악에 완전히 몰입돼서 지금 자기만의 이 기타를,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베이스 기타도 지금 상당히 수준급 실력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로그막에 빠져서 독학으로 연습을 했대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런 그 밴드 사진뿐만 아니라 밴드 동영상뿐만 아니라요. 이국정 교수 웃고 있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또 올라와 있다 그래요. 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웃던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도 보고 싶었으면 그거를 글로 올렸는데요. 예. 사진 속에서 보면 이국정 교수는 환하게 웃고 아주 따뜻한 표정으로 어린이 환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모습하고는 많이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엠비입니다. 다스는 누구 거예요? 아유, 반갑다 그 얘기. 오랜만인데? 응?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특검했을 때 응, 특검했을 때. 그때 당시 특검이 수사를 덮은 거예요? 아, 몰라. 나 기억도 안 나. 조사 받으셨잖아. 그랬나? 왜 그 곰탕집에서 그때, 응. 정특검이랑 그래, 우리 호영 씨랑 그래. 곰탕집에서 대면 조사 했다면서. 그때도 되게 어이없긴 했어. 그지? 그래서 그때 조사 받을 때 무슨 얘기 했어요? 얘기 많이 했지. 야, 곰탕 국물이 끝내준다, 그지? 끝내준. 아유, 오늘 국물을 잘 우려냈네. 응? 파도 맛 듬뿍 넣고, 응? 자네, 후추는 쳤나? 예. 아직 안 쳤습니다. 처먹겠습니다, 아까. 응, 그래, 많이 쳐먹어. 많이 쳐먹어. 후추를 많이 쳐야 또 풍미가 살아나는 거야, 쳐먹어. 나도 본격적으로 한번 쳐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세요? 어떤 모노드라마라 할까? 1인극이라고 봐야지. 드라마를 찍으려면 이제 이 시점에서 그 포토라인이 나와줘야지. 아유, 뭔 소리야. 드라마의 중반이 넘어갔는데 주연 배우가 너무 소극적이셔. 주연 배우, 나? 당연하지요. 나구나. 진짜 그 캐릭터 하나는 독보적이셔. 나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어때? 국기문란 헌정 파괴에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최고시죠. 고맙습니다. 혈세 낭비의 아버지. 그만해! 돈의 신. 재판이나 받은 내 신경 쓰지 말고. 포토라인이나 받아요. 내 신경 쓰지 말고. 하차! 안 놀아. 나 들어가야지. 진짜. 내가 더 빠를걸. 예, 제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잘나셨습니다. 근데 순실이 조카 시오. 그 구형한 거보다 더 받은 거 알아요? 그랬다며요.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특검의 도움이. 하지만 그래 협조해 봤자다. 어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걸까? 법원이 역시 세. 법은 믿음직해. 그러니까. 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풀려난 관진 씨도 무지 존중할 거예요. 너무 존중하지. 관빈 씨도 존중하고. 완전. 판결이 어이없다는 민심이 70%인데도. 법원이 내린 판단에는 닥치고 존중하라. 그게 그쪽에서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시범케이스 제대로 보여준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 아무리 여기서 실토하고 그래봐야 검찰 구형한 것보다 우리가 더 때려볼 거야. 알아서 해. 이런 느낌 빡 오잖아. 어? 아이고, 참. 욕심쟁이. 그러니까. 존중은 하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존중을 할 만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존중하지. 그러니까요. 책임도 비난도 감시도 다 안 되고 무턱대고 존중만 받아야 되는 집단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나. 9년 동안 더 깊이 썩었던 사법적폐 얘기는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이젠 그걸 도려내는 작업을 세상에다 다 보여줘야 될 거예요. 보여주면 존중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싫다면? 싫다면 국민한테 대들겠다는 얘기죠. 대들면 재밌겠다. 이미 대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눈차는 빠르셔.
MB님은 그래서 어떠셔 요즘? 바쁘시죠? 그렇지. 나라 걱정 때문에 워낙 내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최근에 그 댓글 공작 조사받은 김 비서관도 만나셨어요? 누구? 뭐, 우리 태요? 그 MB님이랑 최근까지도 만난 정황이 그 포착됐다며. 어머머머? 내가 누굴 만드는 뭔 상관이야? 아이고, 딱 봐도 상관 있어 보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난 원래 사람 만나는 게 일이야. 김 비서관 만나서 뭐 했어요? 입 맞췄어. 아하, 입 맞췄구나. 쪽쪽, 서양식으로. 보험과 함께. 잘 지내니? 쪽, 이쪽, 쪽. 난 그런 입술 좋아해. 에이. 너무 나갔구나. 개그를 왜 그렇게 빼? 잘 빼야지. 몰라, 당황했나봐. 아이고, 근데 우리끼리 만난 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불러갖고 저 송년회 한번 하세요. 관진 씨, 관빈 씨도 부르고 어제 댓글 부대 용사들 송년 모임 그런 식으로.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런 자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모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렇지. 댓글로. 그렇지. 그렇지. 어울리지요. 어울리고 또 의미도 있잖아. 댓글의 용사들. 송년 모임은 인터넷 댓글로 뭉친다. 지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지요. 그럼 댓글보다 괜히 부대야. 말 그대로 부대야. 훈련 딱딱 돼 있는. 근데 그 머리 딸리는 애들도 많던데 뭘. 그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쓸데없는 말까지 같이 붙여놓은다며요. 그 옵션 열기. 그러니까 그거. 그 옵션 열기. 어제 그냥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르던데. 김어준이 그 자식 얘기하는 말이면 어준이한테 한마디 해요. 댓글로 할게. 머리 쓰기 싫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래 나도. 아무튼 댓글 부대 요즘도 널렸더라고. 옛날에 있던 그 부대 애들 아닐걸? 왜? 남은 폐잔병들도 있겠지. 정당에서 키우는 사이버 전사들도 있잖아. 아이고 씩씩하네. 대놓고 여름몰이 전사들도 키우고. 막 가는 거지 뭐. 어차피 이래 된 거. 부패 기득권 집단에서 집단별로 키우는 전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계 전투로 흩어져 있다가도 부대원들만 다 모이라 가면은 바로 모이잖아. 아이고. 하여튼 막 구더기 때처럼 초록색 포털 사이트 막 이런 데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가 또 우리 밭이니까. 그러니까 댓글 부대 활약에 참 좋은 밭을 제공해 줬죠.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활동하는 댓글 부대 지원 자격은 뭐래요? 지원 자격? 예. 똑똑하지만 알면 돼. 그치. 똑똑하면 못 버텨요. 알지, 못 버티지. 예, 또 푼돈 좋아하고 멍청하면 땡큐지. 아무튼 호시탐탐 때를 봤어. 우리 세력들 다시 한번 지난 9년처럼 거하게 농단질하며 놀아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댓글 부대원들 밑바닥에서 벌레들처럼 꾸물꾸물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댓글! 달어! 달어! 다시 크게 봐. 차렷! 댓글! 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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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왜 그것만 쳐? 왜 화살표를 쳐? 안 보인다. 우리 장난치는 게 아니야. 자판 여기도 왜 화살표를 쳐? 사실 잘 못 쳐요, 저. 저 컴맹이. 동작 그만. 깜짝이야. 왜 왜 또 이래? 장난질이여?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평범하게 되는 건 전마담이 같고 나한테는 암호화되는 걸 줬을 것이야. 읽지 못하게. 내 말이 들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암호 안 돼 있어. 이렇게 화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세게 흔들어. 나는 화가 아니라 흥이 있어. 양 선장, 배문 거래장 얼른 출발해. 시간 없다.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것은 맨날 머쓱게 알라고 궁금한 건 많아. 아기, 밥이나 이거 먹어. 왜 이래? 밥은 좀 이따 먹을 거고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잘 들어.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궁금해? 궁금하지? 그것이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차 일부러 흠집을 내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왔다잖아. 일부러 흠집을 내? 그래. 멀쩡한 차는 강목으로 찌그러뜨리고 조금 흠집 난 차는 쫙쫙 긁어서 완전히 다 망가뜨려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요.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이요? 세상에. 그게 무슨 수리업체야. 순 사기꾼 업체지.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들 썩어빠진 양심 밑장을 확 다 빼가지고 사람 맹그러놓고 골라니까 양선장 뭐든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가.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 어째 또? 냄새. 죽이자. 하여튼 응?
사람이 어째 그렇게 쌀벌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왜 이래? 주 기자한테 알리자고. 아이, 놀래라. 아이고, 그 성격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들리지. 그러니까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저 추천한 사명감의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분이라 바쁜데. 요즘 보니까 머리도 굉장히 많이 길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단발머리 하고 다니던데. 어제 무죄 받았더라.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가 먼저 오는 거 아니냐? 주 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차에다가 막 흠집을 내고. 알아. 주 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음악은 누가 트는 거야? 얘가 놀래 음악이 나와.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별 얘기 안 하는구만. 글쎄, 주 기자 틀려. 말이 어떤 부품 대리점에서는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보험금을 가로채고, 또 어떤 렌트업체에서는 교통사고 난 차 주인이랑 짜고 가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험금을 받아냈대. 으쌰.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 소장은 빨리 배출발시키고 전마담은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열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거 아니야? 타요. 정말 내 속이 타요.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이사 운전해. 네. 고시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코건어하다 코건어 여사님. 여사님. 오늘은 일본으로 가시죠. 일본? 일본 좋아. 와타시 또 겐코시테 구레마스까? 하이.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와타시 또 겐코시테 구레마스까? 하이, 이게 뭔 소리야? 정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이가 저리 못 가? 뭐 하는 거야? 당황해가지고. 하이가 그 하이가 아니었어? 저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이 해가지고요. 진짜. 그래, 저 말고, 일본 남자들이랑 결혼하세요. 어머나! 진짜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웬일이야? 웬일이냐면, 일본 기혼 남성 4분의 1이 뿅뿅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뿅뿅 공포증? 예, 아내와의 갈등으로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뿅뿅 공포증.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연애 시절과는 다른 아내의 변한 모습과 경찰 신문을 방불케 하는 압박,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요구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본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 있죠. 뭐? 화난 아내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큐!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할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한데? 아니, 미안해.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알면 말해봐.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커트,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여기까지야? 얘기해보라고. 이거 끝난 거야. 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너무 몰입하시는 거 같은데.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라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역시 열쇠야, 열쇠. 저 가 계시고. 어딜 가, 차 안인데. 이거 그냥 계시라고. 그래. 차 안이야? 그럼. 차 안이지. 내가 맨날 백이사 운전해 하잖아. 늘 차 안이지, 응. 아무튼 일본에 뿅뿅 공포증을 겪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가서 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 양호한 거다. 진짜 공포란 이런 것이다. 전형이란 사람 아니야? 뭐?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일본 남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퇴근 후 집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뿅뿅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뿅뿅 무엇일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걸 말하죠.
꼭 뭐 퇴근이 아니어도 집에 돌아가는 건 전부 이거긴 합니다만. 귀가 간지러. 됐다. 자꾸 그러니까 귀가 빨개지잖아. 그래, 이 정도면 뭐 충분했지 뭐. 서식에 맞춰서 그거는 아우 뿅뿅 이렇게 적어서 지금 보내주세요. 진짜. 뿅 왜? 하지 말았었어야 돼. 자자이.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미스 전송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라. 에이 진짜 기가 막히구만. 노래 소개해. 육각수 밴드라네. 홍보가 기가 막혀. 모든 팀원들을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소방을 제외하면 보통 닥터 헬기와 소방 헬기는 밤에 잘 출동하지 않는다 계속 말해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와 함께 전국을 누비는 이세영 팀장 같은 경우도 희한하게 이국준 교수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밤낮이 어딨냐. 당연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국준 교수와 경기 소방의 인연이 2011년으로 일단은 거슬러 올라가요. 이 당시에 이제 석혜균 선장을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아주대병원에 당시에도 닥터 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이 된 계기가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서로 이제 헬기를 지원해주기 위한 이른바 석혜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업무 협약까지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경기 소방에다가 헬기를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 헬기를 지원을 해줘서 아주대 중증 외상팀이 함께 사고 현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 지자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은 거죠. 이 두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같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헬기 안에서는 서로 말을 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는 둘 사이는 눈빛만 봐도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했다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세영 팀장님, 뭐 인터뷰 좀 요청해 봤지만, 우리 할 일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라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 이국종 교수가 강연을 하다가 소방 헬기를 몰다 순직한 이 공무원 얘기를 하면서 울먹인 적이 있다니 상상이 안 가요? 네, 맞아요. 지난 8월에 이제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어떤 사고를 좀 예를 들었냐면 소방 헬기가 한번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세월호가 이제 침몰한 지 3개월 지난 뒤였죠. 2014년 7월쯤에 세월호 현장에 이제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강원도 소방 소속 이제 소방 헬기가 광주광역시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어요.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고를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소방공무원 5명이 순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네. 결국 이국준 교수는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 당일에는 왜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비행을 시켜가지고 강원소방에 이제 우리 파일럿들 이제 조종사들을 왜 순직하게 만들었냐. 왜 나중에 꼭 그렇게 했어야 됐냐.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네. 당시 순직한 기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도 제가 전해주면 대단했던 게 주택가에 본인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계속 가다가 근처 야산 근처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국준 교수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말 희생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항상. 그때 조종관을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채로 발견된 분이 계셔서 그때 참 놀라움을 줬었는데 역시 비슷한 분들은 같이 모이나 봅니다. 이국준 교수 해군 홍보대사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홍보대사가 됐을까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해군의 홍보대사를 임명하면서 다시 한국은 이제 예비역 제도가 없으니까 다시 해군의 어떤 직함을 줘서 오피셜하게 해군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런 것들이 미 해군에서부터 나온 실질적으로 굉장히 해군에서 많이 쓰는 프랙티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국준 교수요, 수술복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해군 정복을 더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이게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군도 그렇고 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공직에 대한. 이국종 교수는 이례적으로 사실 의사 가운이나 정장 대신에요. 해군 장교 정복을 자주 입고 나타나서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교수는 2011년에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구출된 석혜균 선장을 치료한 인연으로 해서 해군 홍보대사에 위촉이 됐거든요. 그럴 서장 정밀감식하겠습니다. 자, 이국준 교수 강연자로 변신한 걸까요? 어제 오전에 국회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오후에는 국방부에서도 강연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국준 교수 강연 때마다 보면 항상 정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렇죠? 해군 명예소령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정복을 입고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에서 조사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사관과 신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는 이건 지휘관이 진짜 군인이다 이런 내용을 주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군인은 중요하다, 역할이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북한 기술명을 신속히 아주대명으로 옮긴 미군의 이제 헬기 이송 체제를 거론을 하면서 우리 국군도
응급환자 이송 체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당부까지 했거든요. 항상 어디를 가든 응급헬기와 외상센터에 대한 얘기는 빠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갔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을 대하면서 미소 짓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교수 정말 굳은 표정으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게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국정 교수가 이렇게 연일 그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뭐 정치인 뭐 이런 눈치 안 보고 평상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강연에서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즉 닥터 헬기의 무전기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교수는 한국에서 닥터 헬기를 7년을 탔는데 무전 교신이 안 된다. 7년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다면서 200억 예산 고사하고 무전기를 달라고 한 것이 7년째인데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닥터 헬기는 현재 6대가 운영 중입니다. 근데 정부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11대까지 늘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닥터 헬기는 야간이나 기후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운항이 어려워서 과연 이게 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역시 미군에 있는 항공 의무 후송팀이죠. 더스트 오브는 1992년식 구형 헬기인데도 야간이건 악천후건 간에 환자를 무조건 이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닥터 헬기는 이보다 훨씬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몰 후에나 또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왜 의사가 기술력, 간호사 보충해달라고 하지 않고 헬기만 외치는 걸까요? 지금 보신 화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기 착륙장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이국종 교수가 12,000원을 주고 페인트를 사가지고 페인트 칠을 한 그 헬기장 보셨는데요. 이국종 교수, 헬기 타고 출동하다 순직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순직하면 그냥 나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지금 정말 급한 거는 습관화 그런 차이가 아니고 의원님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화내면은 한두 번씩은 꼭 헬기 추락 및 전원 사망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미군들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무원하고 같이 소방 헬기를 타고 출동하다가 순직할 경우에 국립묘지에 가게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 대원들한테 제일 큰 영광일 겁니다. 나 그냥 떨어지면 국립묘지에 묻어달라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이국종 교수가 유일하게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맞아요. 이국종 교수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마운 사람들 또는 동료 이러면서 이들을 언급하거든요. 바로 이제 경기재난소방안전본부의 특수대응단 항공일팀의 이세영 소방영하고 그 팀원들을 얘기하는 헬기를 그때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해군 대위로 임명이 됐었고요. 올해 4월에는 또 진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 전에 만난 자리에서도 바로 소령 이국종 딱 이렇게 관등 성명을 했던 상황이 있었죠. 맞아요. 이국정 교수는 해군 출신이에요. 실제로 해군 갑판병으로 입대를 했었거든요. 이국정 교수가 군하고 인연이 깊은 게 이국정 교수의 아버지가 바로 6.25 전쟁 때 통신병으로 참전을 했는데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렇죠. 이국종 교수요. 해군 정복에 항상 여러 개의 휘장을 달고 나오는데요. 그 휘장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그 맨 위에 그 헬기 모양의 휘장은요. 미 육군의 그 공주 강습 휘장인데 미 육군에서 헬기 라펠 훈련 등을 하면은 수료하면은 주는 훈장입니다. 휘장입니다. 또 아래 그 노란 휘장은 국민포장 휘장인데 2011년 석혜균 선장을 7위항공으로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받은 거고요. 그 옆에 십자가 모양의 휘장은 적십자작인양인데 국군 간부 모두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요. 타협 없는 외과 의사 이미지에 저렇게 강직한 군인의 이미지인데요. 환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석혜균 선장과 오늘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 보면 성격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환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국종 교수를 아주 좋아해요. 영어 실무진들은 조금. 이국종 교수 과거 사진 보면요. 환하게 우는 사진도 있고 밴드 활동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석혜균